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로 이론은, 주요 진로 이론은 어느 정도 학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전 직무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 분석은 직업 심리학 분야의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채용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직무에 맞게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 나갈 때 직무 중심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채용에 유리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앞으로의 이제 인재는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 이 두 가지로 집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무 분석이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 직무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직무 분석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특정 직무의 내용 또는 그러한 성격을 분석해서 그 직무가 요구하는 조직 구성원의 지식, 능력, 숙련,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과정인 것이죠. 따라서 이 직무 분석은 조직이 요구하는 일의 내용 또는 요건을 정리 분석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직무 분석이라 하는 것은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이 직무 분석의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요소 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소 작업은 어떤 직무와 관련된 동작, 움직임 등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최소 작업 단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건을 든다.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가장 적은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 과업, 과제, 작업 같은 단어인데요. 요 일,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다. 어떤 독립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하죠. 전화를 받고 상담해줌, 이와 같이 상품을 포장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직무, 과업 또는 과제, 작업이라고 하고 있고, 또 직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조직 구성원 한 개인이 수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임무들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무부장, 영업과장, 인사주임 이런 것이 이제 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무는 수행해야 할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유사한 직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비슷한 과업과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들을 한데 묶어 놓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 비서 등 이렇게 그 비슷한 어떤 직위들을 한때 묶어 놓는다. 그러면 한 회사에 그 직위가 직무보다는 수가 더 많겠죠. 이 비슷한 직위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 직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직구는 그 유사한 작업자의 특성을 요구하거나 또는 유사한 과업을 내포하고 있는 둘 이상의 직무의 집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직무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넓은 단위죠. 생산직, 관리직, 영업직, 기술직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단위 요소 작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일, 과업 또는 직위, 직무, 직군, 가장 넓은 직군 이렇게 요소들의 어떤 정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직무 분석의 이제 목적을 살펴보면은 원래 이 직무 분석의 유래는 공장 관리에 관한 테일러의 어떤 시간 연구와 길브레드의 동작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 직무 분석의 목적은 결국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해서 직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직무 기술서 이것은 요즘 NCS 채용이라든지 공공기관 채용 때 그 채용 공고와 함께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그 직무에 관련된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뭐 기술, 태도,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그 직무에 필요로 하는 뭐 직업기초 능력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죠. 채용 공고에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직무기술서는 어떤 작업 중심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무기술서를 또 참고로 해서 직무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이 직무명세서는 작업자가 갖춰야 될 내용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직무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직무분석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미 육군 인사분류위원회와 그 의원회에서 직무분석의 용어를 처음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미 전시노동위원회에서 이 직무분석 사업이 시작해서 1944년 직무분석 지침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무분석의 목적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살펴보면은 자, 조직구조의 설계에 필요하다. 조직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구조의 설계와 업무 개선의 기초가 된다. 조직구조의 설계와 업무 개선의 기초가 되고 또 인적자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필요하죠. 사람 몇 명 필요하고 하는 거 TO제라고 하죠. 만들 때. 그래서 인적자원의 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인적자원의 배치, 채용, 배치, 이동, 승진, 교육, 훈련 및 개발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자, 세 번째는 직무 평가 및 보상이 따르겠죠. 특정 직무에 관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나 이러한 직무급, 자, 인사고과 직무급 도입을 위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직무급 제도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직무급, 직무가 중요하고 어렵고 하는 거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급여가 작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직무급 도입을 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직무 분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경력 계획의 기초가 된다. 경력 개발 계획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완전 이 기타로는 노사 관계 해결, 뭐 직무 설계, 직무를 다시 재설계한다든지, 또 인사 상담, 안전 관리, 정원 산정, TO자라고 하죠. 작업 환경 개선 등의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원칙을 살펴보면은 직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파악하고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고, 또 직무 수행을 위해서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명시한다. 이 직무 분석의 출처는 직무 현직자, 그리고 현직자의 상사, 그리고 직무 분석가, 또 현재 직무 수행하는 사람의 고객, 이런 사람들에게 출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직무 분석의 출처로서 뽑는 거죠.
과거 현 직장의 상사죠. 그 과거 근무했던 사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무 현직자가 해당되는 것이죠. 자, 직무 분석 자료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또 최신 정보가 반영되겠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가 가공한 자료가 아니고 분석을 해서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야 되고 또 여러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까 목적이 나왔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직무 분석을 한 표준화된 조사지로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직위 분석 질문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로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구분을 보면은 아까 그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이 있습니다. 자,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은 직무에서 수행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직무 분석 방법은 직접 관찰법, 기능적 직무 분석법, 직무 인벤토리, 체크리스트 방법, 대입금법 등이 있고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으로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인간의 재능적 능력에 초점을 두며 지식, 기술, 능력, 경험과 같은 어떤 개인적 요소들에 의해서 직무가 표현된다라는 거죠. 중요 사건법, 직위 분석 질문지, 그 다음에 작업 방법 분석법, 면접법. 우리가 이제 뒤에 이러한 직무 분석의 그 유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직무 분석의 절차. 첫 번째는 이제 작업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작업 준비 및 배경 정보의 수집. 그래서 직무 분석의 목적을 결정하고 조직도, 업무 분담표, 과정도표, 기존의 직무 기술서 및 직무 명세표와 같은 이용 가능한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직무 정보의 획득, 면접법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관찰법, 중요사건법, 워크 샘플링법, 질문이법 등을 사용하여 이 직무 정보를 수집하고 직무 정보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고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를 작성한다. 이 직무 기술서는 직무의 주요한 특성 및 효율적 수행을 요구되는 활동들에 관해 기록을 하고, 즉 작업자 중심의 내용을 주로 기록을 하고, 직무 명세서는 이 직무 기술을 직무 명세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아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직무 명세표도 정확하게 작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인적 자질, 특성, 기능, 경험 등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자, 기술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는 작업자 중심, 직무 명세서는 작업 중심, 작업자 중심, 사물,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자, 직무 분석의 3단계는 첫 번째는 직업 분석입니다. 직업 분석 단계, 여기서 직업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직업 분석은 채용, 임금 결정, 조직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직업 행렬표를 작성해서 인력의 과부족과 분석 대상 직업들의 상호 관련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채용하는 직업이 요구하는 성과, 연령과 이런 교육과 훈련의 경험, 정신적, 신체적 특질, 채용 후의 책임과 권한 등을 명세한 이러한 직업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1차 단계 1단계는 직업 분석을 통해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직무 분석 단계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의 정의를 의미하는 직무 기술들과 작업들을 열거한 작업 일람표를 기술하기 위해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이러한 직무 명세서를 토대로 각 직업마다 작업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어떤 작업 요수, 작업 표준, 작업 조건, 사용하는 공구, 재료, 전문 지식,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작업 분석 단계다. 이거는 공정관리와 직업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매 작업 요소별로 분석해서 이런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동, 운반, 검사, 정체, 저장 등을 의미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러한 작업 공정을 흐름도를 나타낸다. 자, 이러한 작업 분석은 이러한 작업 공정이나 작업 방법을 표준화하거나 작업을 개선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직무 분석의 3단계가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직업 분석을 통해서 직업 명세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 번째는 작업 분석 단계다. 이렇게 3단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 분석의 용도, 모집 및 선발, 아까 목적에도 나왔듯이 배치 및 경력 개발, 교육 및 훈련, 또 직무 평가 및 수행 평가죠. 수행 평가, 직무 평가 및 수행 평가. 이거는 개인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고과에 활용하는 것이죠. 수행 평가를 통해서. 직무 평가는 어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를 해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정원관리, 안전관리 및 기타 작업 조건의 개선 등이 직무 분석의 용도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은 직무 하나하나의 어떤 절대평가지 상대평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무 분석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분석법. 요 최초 분석법은 그 직무가 그 직무에 관련된 분석하려고 하는 직무에 관련된 참고 문헌이 별로 없어요. 또 자료도 별로 드물고, 또 그 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도 거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주로 그래서 직무가 적은 수의 기업체에서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관찰법이 있는데, 관찰법은 주로 생산직이나 기능직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직무 분석자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 작업자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평소 작업자가 하는 직무 활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자의 주관적 개입에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관찰법은 또 이 직무의 외면적인 것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죠. 그냥 지켜보는 거니까, 관찰하는 거니까 직무의 어떤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것이 이제 관찰법의 장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면접법은 말 그대로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직무 수행 기간이 긴 작업이나 정신적인 작업에 주로 적용을 하는데, 이때 면접 대상자는 특정 직무에 대해서 아주 오랜 경력을 쌓고 이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자를 방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면담원에 분석해야 되는데, 미리 간다고 좀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죠. 목적을 알려주고, 장점으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반드시
이런 작업반장이나 부서장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설문지법은 세 번째 설문지법이 있는데 뭐 말 그대로 그냥 설문지를 사용하는 거죠. 표준화된 설문지.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뭐 체크리스트 방법과 서술식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직위분석 질문지, 또 관리직의 기술 질문지 등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 뭐 체크리스트 방식, 서술식, 또 작업일직법은 그 작업자들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한 이런 작업일지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사건법, 이건 결정적 사건법이라 하는데 모든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작업 수행자가 경험했던 이런 성공담이라든지 실패담처럼 중요한 거 또는 가치가 있는 행동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러한 행동들로부터 직무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인적 요건들을 추론하는 건데 주로 감독자에 의해서 수행되며 먼저 중요 사건이 포착되고 전체로서의 직무에 대한 난이도, 빈도, 중의성 또는 기여도가 평가되는 것이죠. 단점으로는 일상적인 수행, 그러니까 중요한 그 성공담이나 실패담 같은 것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 등이 배제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상할 때 굉장히 뭐 희미하겠죠. 그래서 왜곡해서 기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어떤 또 단점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하고, 결정적 사건법에 대한 단점,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직무와 관련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이 추론 과정에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험법은 말 그대로 그냥 직무 분석자 자신이 직접 직무 활동에 참가해서 체험하면서 이러한 직무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이죠. 녹화법은 말 그대로 그냥 녹화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장소, 이런 단순 직무 작업 환경의 소음이라든지 분진, 진동, 수변 등으로 인해서 장시간 관찰이 어려운 경우는 그냥 녹화법. 이거에 대한 장점은 계속 반복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그 녹화를 위한 기계와 촬영 전문가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교 확인법은 최초 분석법과는 반대로 직무에 대한 내용이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아주 풍부합니다. 자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먼저 초안을 만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초안을 만든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그 초안과 비교 검토를 하는 거죠. 그 주로 인전 대상은 직무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단시간 내 관찰을 통해서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 쓰고, 또 직무 대상에 대한 참고 문헌과 자료가 충분하고 널리 알려진 직무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 문헌도 많고, 또 그래서 이 비교 확인법의 특성은 이런 직무 분석에 의해서 구해진 결과를 보고 거꾸로 직무 분석 자료를 추출하는 거겠죠. 그리고 기존 직무 분석 자료를 비교 확인하기 위해서 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검증하는 방법이고, 이런 기존 자료 분석 시기와 현재 사회의 차이점을 발견을 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비교 확인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무 명세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직무 명세서에서 작업 내용과 방법, 작업 전체의 흐름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직무에 관련되는 교육, 훈련, 교재, 전공 서적 및 상품 매뉴얼 등을 참고를 해서
이런 교육훈련 과정과 목표, 또 교육훈련 교재가 되는 작업 명세서, 관계 지식과 실기, 성취 수준과 안전 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비교 확인법은 우리가 먼저 자료를 분석 수집을 해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면담하고 관찰한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가 굉장히 복잡한 직무에 사용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데이컴법이 있습니다. 이 데이컴이라고 하고, 또 직업훈련은 교육과정 개발이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단기간 내 추천하는 겁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데이컵 위원회를 구성해서 8명에서 12명 워크숍을 하죠. 2박 3일 정도. 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산출하는 기법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직업 전문가가 직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함을 전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막 초빙을 하잖아요.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이 데이컴법을 사용하면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직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이나 옵저버, 참가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특정한 직책이나 직업 분야에 고정된 분야에 수행해야 할 작업이나 능력을 비교적 이러한 저렴한 비용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전문가한테 돈을 많이 주더라 하더라도 차라리 2박 3일 짧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직무 분석 하는데 그러한 직무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들을 한번 잠깐 복습하는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워크넷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워크넷이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업 심리 쪽도 이렇게 직업 심리 검사도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업 정보도 찾을 수가 있고, 자, 직업 정보로 가시면 직업 동영상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직업 군별로도 나오고, 신직업 기업 직무 소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직무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워크넷에서는 직업도 분석할 수 있고 직무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 좀 잘 돼 있다고 하는 쪽에 이제 대개 직무 분석은 이런 채용 정보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정보 쪽에 들어가면 직무 정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CJ 그룹의 직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T 분야의 웹 디자인 쪽을 클릭을 해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오죠. 자, 사용자에게 첫인상을 만드는 일, 그룹 내 외부의 웹사이트의 화면을 디자인하고 자신이 만든 디자인을 고객에게 설명해서 실제 적용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요구사항 파악 및 사용자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 생각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작업을 한다. 자, 자격 기준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에서 시각화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안목과 자신의 작업물을 설명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경력, 경로와 비전은 웹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고, 자, UX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자, UX 전문가는 설계,
잘하고 하죠. 이와 같이 이런 회사에서도 이러한 직무를 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분석할 수 있고, 코리아두산, 그리고 이 자비롬은 전 취업 포털 사이트로서 이쪽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들도 좀 볼 수가 있고, 일부 무료, 일부 유료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직무 분석에 대해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